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멸공은커녕 공멸할 판입니다. 경찰 전현직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보 수사 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경찰 A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올해 안보수사대에 전입한 팀장급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국가보안법령은 물론 사회주의의 태동 배경, NLPD의 뿌리, 주체 사상과 주사파 같은 건 모른다고 봐야 한다. 한데 우리는 개선 조직이잖나. 반박도 못하고 그저 맞춰주며 일할 수밖에 없다. 팀원 중에선 안보가 한직이라 쉬었다 간다는 생각으로 뒷배를 이용해 들어왔다가 후회하는 이도 있다. 기막힌 노릇이다. 다른 날 만난 현직 경찰 B씨. 약속 시각이 훌쩍 지난 시점 쟁걸음으로 들어선 그는 사과와 함께 갑자기 일이 터져 늦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안보 수사 경력 15년 이상인 B씨는 긴 한숨부터 뱉었다. 간첩 잡으러 다니느라 바쁜 게 아니다. 내근 업무가 너무 많다. 일보, 주보, 월보 등 하루에도 수시로 업무 파악 요구가 내려온다.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수사 활동을 못한다. 이러한 업무 파악 자료 요구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간첩을 잡으란 얘기다. 홍제동 안보수사과 사정을 잘 아는 그는 밤낮으로 체증하러 다녀도 모자랄 판에 홍제동에서는 현장 활동이 없어졌다면서 다만 보고를 위한 보고에 매달릴 뿐이라고 했다. 현장을 뛰지 않고 앉아서 수사를 하다 보니 수사 노하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남영동, 홍제동 대공분실은 사실상 경찰 대공수사의 뿌리다. 내외부기관 등의 감사라는 명목과 알 권리 우선으로 작금의 경찰의 안보 수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쏟아지는 보고서 작성으로 수사 진행 상황 노출 위험성도 커졌다. 심각한 문제다. 지난 63년간 간첩은 국가정보원에서 잡았다. 올해부터는 못 잡는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때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한다. 최근 한 달 동안 틈틈이 만난 10명의 전현직 안보경찰들은 현 상황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10명 중 현직은 6명, 전직은 4명이다. 현직은 모두 안보 수사 경력 20년 안팎의 전문 요원들이다. 이들 입에선 이따금씩 참담하고 암울하다는 표현이 나왔다. 경찰의 대공 업무 전담 시 우려사항은 여럿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해외망 부재였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었다. 지근거리에 더 큰 복병이 있었다. 최근까지 일선서 안보과에서 근무했던 현직 C씨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일선서 안보망은 완전히 붕괴됐다면서 제1선 감시망이 모두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후 경찰은 안보 기능 강화 명목으로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안보수사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지방청에는 안보수사대를 두고 있다. C씨는 본청에서는 안보수사국과 안보수사대의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일선서 안보과를 폐지하고 그곳 요원을 빼간 것으로 전체 안보경찰의 증원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조직 개편에 앞서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등 중장기 계획 없이 수직으로 내리꽂듯 추진된 일이라고 했다. 올해 직제 개편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중 단 6곳, 중부, 종로, 남대문, 용산, 강남, 수서에만 안보과가 남았다. 나머지는 경비안보과 정보안보과 등으로 타 기능과 통합된 후 안보계로 격화됐다. 인원도 반토막났다. 한편 업무는 늘었다. 경비나 정보 업무를 같이 봐야 해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선서에서도 간첩 수사가 가능했다. 성과지표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간첩 잡지 말라는 얘기다. 다른 업무가 산적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지역마다 포진한 종북 세력들이 활개칠 일이다. 일선서 안보 수사는 경찰의 강점 중 하나였다이자 전 서울경찰청 보안일과장은 국정원, 검찰 등 수사 조직과 비교했을 때 경찰의 경쟁력은 촘촘한 하부 조직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역마다 배치된 경찰서의 안보가 폐지는 공공안보의 실핏줄이 모두 마비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하부 조직에서 수집한 대공 첩보가 상부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그 기능을 없앴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줄어든 일선서의 안보 인원은 안보수사국과 안보수사대의 정원이 됐다고 한다모 지방청 소속 안보경찰 D씨는 경찰 수뇌부에서는 어떻게든 대공수사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늘 해오던 대로 조삼모 사격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부 조직 본청 지방청 외 비대화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했다. 일선서 안보 요원들이 모두 안보수사국이나 안보수사대로 간 것도 아니라고 한다. 현직 C씨의 말이다. 일부 요원들은 타부서로 뿔뿔이 흩어졌다. 안보수사국의 나머지 정원은 보직 공모를 통해 채웠다. 타부서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놔 일반 수사 경과자들도 상당수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베테랑 안보요원들의 유실이 발생했다. 여기서 일반 수사 경과자란 일반 수사를 맡았던 경찰을 뜻한다. 간첩 수사는 일반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 안보 수사와 일반 수사 모두 해본 지방청 소속 D씨의 말이다. 일반 형사범은 물리적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다. 한데 사상범인 간첩은 증거가 거의 없다.
북한의 지령에 따른 임무를 실행하기에 정체를 숨기는 위장선전에 뛰어나서다. 더군다나 이들은 대부분 재범이고 엘리트라 수사관 머리 위에 있다. 사건 하나에 적게는 5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이유다. B씨 또한 안보 파트의 일반 수사 경과자가 대거 인입해 근무 중이라며 상부에서는 다 같은 수사 아니냐며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주연 자유민주연구원 공권력감시센터장은 일반 수사 경과 출신의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마인드가 다르다고 했다. 30년 경찰 경력 중 안보 수사 이력만 25년인 박 센터장은 일선서 안보과와 안보수사대를 거쳐 경찰수사연수원 안보수사학과장을 끝으로 2023년 퇴직했다. 우선 안보수사는 속도가 안 난다고 한다. 둘째, 보상이 없다고 한다. 셋째, 용어를 모르겠다고 한다. 일반 수사는 몇 개월 안에 몇 명을 검거했는지 성과와 피해 금액이 명확히 나오는데 간첩 수사는 죽어라 매달려도 진척이 없고 피해 금액 산정액도 안 나오니 특진 심사 때도 뒷전이 된다. 그런데다가 국보법 법령은 복잡하기만 하다. 이번에 발령난 한 후배에게 국보법 1조부터 25조까지 정리해 사례와 함께 건네고 얼마 후 좀 들여다봤느냐니까 보고서 치느라 바빠서 볼 시간이 없다더라.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밖에서 누굴 만나야 하는지도 모른다. 인적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안보경찰은 약 2,300명이다. 이 중 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행정지원과 북한 이탈 주민 신변보호 인력이다. 지방청 중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을 제외한 대부분 안보수사대의 인력은 20명 이하다. 이 중 이번에 새로 뽑은 인력의 70%가 안보수사 경험이 없다. 팀장급 80% 또한 한 번도 간첩 수사를 안 해봤다. 박주연 센터장은 어느 지역 안보수사대의 중간관리자로 간 후배가 있다. 그간 했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 났기에 할 만하냐고 물었더니 3개월간 용어집만 보고 있다고 했다. 한 지방청 소속 안보경찰 D씨는 새로운 부서장이 국보법 조항이나 과거 전대협, 한총련, 범밀련 등의 활동사항을 전혀 모른다면서 대공수사의 특성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날은 수사 진행이 더디다며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소리를 했다고 했다. 사비 털어 정보 구입하는 경찰들 부족한 예산도 걸림돌이다. 지방청 소속 D씨는 대공수사권 전담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도 권한은 그만큼 받쳐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총 425억 7,200만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대비 11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D씨는 대상자를 인지해 장기간 수사하고 사업을 통해 연계망까지 색출하려면 간첩 한 명당 10수억 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박주연 센터장은 예산 집행이 국정원처럼 유연하지도 않다면서 경찰 조직은 직원을 마치 예산을 횡령하는 사람처럼 대한다고 했다. 이때 열정적인 직원들은 사비를 쓰기도 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받다. 통제 안 받고 자유롭게 수사하겠다는 거다.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수뇌부들은 정보원을 만나면 당장 정보가 나오는 줄 안다. 이를테면 왜 며칠 전 만난 사람과 또 밥을 먹었느냐는 식이다. 앞으로 경찰이 제3국 정보 협력자까지 구축해야 할 형국인 만큼 유연한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박 센터장은 이어 정보도 곧 비용이라고 했다. 한 정보원이 100페이지가 넘는 노동당 규약 개정판을 1,000만 원에 입수해 온 적이 있다. 이걸 경찰에게 제공하려고 한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이 사비로 50만 원을 건네면서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냐고 사정했다고 하더라. 이처럼 뭐든 해보려고 애쓰는 안보경찰들도 많은데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는다. 실제로 A씨는 해외 정보, 대북 정보, 과학수사, 정보원, 수사비 구축이 국정원처럼 안 된 상태에서 경찰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특히 해외 정보는 전적으로 국정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자 전 서울청 보안일과장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내 치안 담당 기관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해외에서 내수사를 할 경우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A씨의 말이다. 예컨대 법원 영장을 통해 대상자의 국제전화 통화 내역을 파악하더라도 지금은 그 전화번호의 명의자나 실제 사용자를 파악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국정원의 해외망을 이용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했다. 그간 국정원과 합동수사도 여러 차례 해봤는데 현 시점에서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간첩단 등 큰 사건은 결코 못할 거라 생각한다. B씨는 지금 경찰의 대공수사권은 반쪽짜리 수사권이라고 했다. 그는 인력 예산 해외망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상당량의 시간과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이 이미 구축해놓은 막대한 자산을 버리고 새롭게 읽고 나가야 되는 현실이 암담할 뿐이라고 했다. 모 지방청에서 대공수사대장을 지낸 한 인사는 방첩을 위해서는 경찰, 국정원, 방첩사라는 삼축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경찰 조직 문화 개선과 해외망 구축 등 수많은 난관을 돌파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정원에 다시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병진 전 경찰청 보안국장 또한 현재 경찰지휘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산적한 문제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복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참패로 복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갈수록 간첩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내 고정간첩과 자생적 종북 세력을 포함한 이적 세력은 경우에 따라 수십만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D씨는 흔히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는 건 우리 사회에 간첩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북한의 전술이자 좌파 정권의 평화 선전선동, 인지전의 산물이라면서 북한은 75년 동안 대남 침투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적발된 세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직 A씨의 말이다. 수사 대상자 가족 중 경찰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 직원은 가족이 반미주의자 내지는 운동권 인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인 가족까지 속이는 게 간첩인데 일반인들은 그 존재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C씨는 안보관이 투철한 요원들은 과거 음지에서 활동했던 간첩들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와 제도권 내까지 침투해 있는 것을 보며 6.25 전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며 일한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간첩은 꼭 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때 경찰은 발군의 대공 수사력을 보유했었다. 직파 간첩이 많던 때니 오래된 얘기다. 유신 말기 최대 공안 사건인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도 경찰이 잡았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도 몰랐던 사건이다. 그러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래 경찰 대공 수사는 점차 힘이 빠졌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조직은 완전히 축소됐다. 김영삼 정부 때 4,188명이던 안보경찰은 김대중 때 44%가 줄어 2,904명이 됐다. 이후 노무현 때 1,874명으로 한 차례 더 급감한 뒤 회복을 못하고 있다. 박주연 센터장은 과거 대공수사 선배들은 대공특채로 들어와 한 길만 걸은 분들이 많았다면서 거물간첩 한 명으로 특진을 3번씩 하기도 했다고 했다. 안보경찰들은 농반진반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김정은이 우리 명단을 다 갖고 있다. 전쟁 나면 처단 1순위다. 그런데도 이 직을 놓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했다. 사명감이다. 이들 중에는 집회 현장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에 포위당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도 있다. 그 와중에도 증거가 담긴 휴대폰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조직은 포위당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부터 했다고 한다. 한 청년 수배자 검거 당시 학내 대자보판에 실명이 공개돼 끈질긴 협박을 당한 이도 있다. 목숨 내놓고 이래도 돌아오는 건 없었다. B씨는 상급자로부터 온갖 수모와 고과저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가 안보의 선두에 있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버텨왔다고 했다. 그런데 임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고 했다. 국보법 위반 피의자 다수를 수사한 이력이 있는 B씨에게 대공 업무를 하며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회상에 빠진 듯하다 입을 뗐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